자, 35번 할 차례죠? 손해배상, 국가배상 물어봤어요. 1번 익숙하다. 외국인이 피해자 상호보증. 2번 경과실. 응? 공무원한테 경과실. 그러면 개인은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 안 져요? 근데 진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이지 배상 책임져요. 3번은 키워드가 임의 절차지. 임의가 뭐야? 그럼 뭐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 선택적인 절차다. 그래서 바로 소송 내도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구상권 나왔어.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돼. 공무원이 직접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든가 아니면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물어내 하든가, 그지? 하여튼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 그지? 자, 문제 쉬웠고 36번은 자,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읽다 보니까 앞부분은 이거야.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말하면 재판을 잘못한 거야. 국민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했는데, 그럼 청구를 했으면 이제 요건 맞으니까 이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 넘어서 청구했다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판정을 거절했어. 어쨌든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재판 잘못한 거야, 그지? 근데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일 마지막 구제 절차야.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뭐 있어? 더 이상 불복 절차가, 시정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불복 절차, 시정 절차 없으면 어떻게? 아까 법관이 잘못 재판했는데 더 이상 시정 절차가 안 남아있다면 구제 방법은 이제 손해배상 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 맞습니다. 응? 중요한 단어는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셋째 줄에 보면 유죄 판결이 선고됐대. 응? 유죄 판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장을 보면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수사하고 검사가 재판에 기소해서 판결까지 유죄 판결 나왔대. 근데 그렇게 수사하고 재판까지 할 때 그때 무슨 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 그리고 형벌 규정이 있었다는 거지. 응? 그리고 있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내렸는데 그 뒤에 뭐라고 또 결정이 났대. 그 국민을 처벌하는 그 형벌 정한 형법 규정 헌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뒤늦게 판정 났대. 그러면 그 형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정난 건 이미 다 재판 끝난 뒤고 그 전에 그 형벌 규정은 효력이 있는 법 그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니까 그대로 집행하고 해서 수사하고 재판한 이 경찰이나 검사나 법원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맞는 말이고, 이 말 속에는 그렇게 있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경찰, 검사,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은 무슨 단어 나왔다? 한국토지공사. 법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토지공사는 스스로가 대집행 주체로서 대집행 업무하고 잘못되면 스스로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지. 토지공사가 무슨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해? 아니지. 틀렸어. 나온 거 또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핵심은 이거야. 첫째 끝에 행정처분 이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이 있다는으로 취소. 그러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위법이 있다. 위법만 인정했는 거라 그랬지?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판단 안 한 거지? 따라서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로 따져서 결정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인정됐더라 곧바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이것도 하는 거야. 해석 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지?
조금 말이 조금 더 길어지고 뭔가 첨가됐을 뿐이지, 그죠? 따라서 이것도 결론이 잘못됐지.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아니다. 그건 또 따져서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디귿을 틀렸고 기응리입니다. 자, 쉬웠고. 그 다음에 37번은 손실보상. 옳은 거 올라라. 자, 1번 했어요. 무슨 단어가 눈에 보여? 자녀지 수용 청구.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했대. 그죠? 그러면 상대방 어떤 소송해야 돼? 왜 거부하냐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이미 자녀지는 수용된 효과가 이미 생겼어요. 남는 건 뭐만 남다 그랬어? 짜투리 땅에 대한 보상금 더 받는 것만 남기 때문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따라서 소송,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갖고 소송할 수 그걸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싸울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X. 2번은 A. 첫째 끝에 뭐 나왔어? 공익사업 때문에 개인이 하던 사업 폐지, 보상받을 권리,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 이렇게 가야지.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 틀렸지? 나온 것도 나왔어요.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 무슨 권리, 공법상 권리냐, 당사자 소송을 하냐 이건 맨날 똑같다고. 3번. 여기는 아까 우리 칠판에 그런 얘기 있었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땅 뺏기는 토지 소유자고 먼저 강제로 뺏는 게 아니고 협의부터 먼저 한다 그랬잖아. 이 협의 팔아라. 그래갖고 합의가 됐어요. 그 계약을 맺어요. 이거 뭐로 본다? 협상이 성립이 돼서 합의해서 계약 맺는 거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판례는. 그래서 3번 맞아요. 키워드 보상 합의. 합의, 보상 합의 맺은 거 이거는 사법상 계약. 지금 질문에 보면 판례에 따라 답을 하래. 근데 학자들은 이걸 공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지지하니까 통설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래서 뭐 시험은 다 판례 위주로 내니까 판례 사법상 계약. 이게 정답. 예. 4번은 예. 자, 첫째 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한다고 고시. 그 고시 뭐 공고라고 생각해. 이제 어디 지역에 매립한다. 공유수면 매립이 뭐 바다 같은 거 이렇게 간척하는 거 사업하는 거지. 그러면 야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한다라고 공고만 됐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고 뭐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어. 공고했더라도 나중에 또 안 하기로 폐지할 수도 있고 없던 일로 안 하기로 할 수도 있고 1, 2년 몇 년 지나서야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여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만 된 단계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사업이 곧바로 시행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할 수 있으므로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업 시행으로 바로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고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은 뭐 보상해달라 이런 권리 아직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들이 언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냐면 진짜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사업이 실행이 돼서 재산 소유자의 이게 현실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이제 보상받을 권리가 그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8번. 자, 질문을 보니까 첫째 줄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딱 나왔어. 그럼 뭘 물어보겠어? 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을 때 따로 법률이 별도로 정한 보상금 받게 돼 있으면 그 보상금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제한이 있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걸 일명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했지. 1번 말만 기른데
키워드가 뭐야? 응? 경비교도. 경비교도는 이게 여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 응? 경비교도. 그러면 맞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 2번은 전투경찰 순경은. 또 똑같은 거 물어봐요. 전투경찰 순경은 군복무 대신에 경찰에 배치돼서 경찰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 보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포함되는 거로 판결했어요. 포함되니까 손해배상 조건 제한받겠죠? 따라서 해당한다. 두 번째 줄 맞지? 네. 우리가 딱 키워드 찾으면 뭘 물어보니까 딱 떠올라야 돼. 네. 3번은 아까 나왔다. 그러면 피해를 직무집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군인, 군무원 등이 먼저 뭐부터 하면? 응?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순서상. 그죠? 이거 최근 판결로서 자주 나와요. 근데 있다라 그랬지? 이거 틀렸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위에 문제로 다시 올라가 봐. 38번 맨 위에 이게 법조항 봐봐. 자, 첫째 그때 군인 등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게 전투나 훈련만 말하는 거야? 아니지. 전투나 훈련은 예를 든 거고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뭐 피해를 입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투훈련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4번에 거기에 둘째 줄에 전투나 훈련이라든지 전투훈련에 준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말이다. 그래서 실제 사건이 뭐가 있었어? 이 강원도로 예입니다. 강원도 산길 도로에 산에서 바위돌 굴러 떨어져 지나던 차 덮쳐가지고 사고 났다고 112 신고가 들어왔어. 경찰관이 순찰차 타고 거기로 출동. 근데 경찰 순찰차 가는데 또 바위 떨어져서 순찰차 덮쳐갖고 경찰관 사망. 그럼 이 경우 경찰관 일반적인 전투훈련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를 집행하다가 사망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이 경찰 공무원, 사망한 경찰 공무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조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 응? 일반적인 직무하다가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해도 국가에 대한 배상 조건 제한받는다. 응? 네, 그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39번 네. 자, 또 손해배상 문제 물어봤어요. 1번을 딱 보니까 첫째 줄 딱 보는 순간 결론은 이미 유추된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했대. 그럼 물어보는 게 뭐야?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있냐 없냐 이거 물어봐요 맨날. 국가사무니까 당연히 국가 배상 책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부터 받은 돈으로 업무 처리하니까 이 법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 있는 비용 부담자에 해당이 돼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응? 자,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2번도 아까 했던 거다.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 설치해놓고 경찰에게 국가소속의 경찰에게 관리 업무 맡겼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책임자야. 근데 경찰들 국가로부터 월급 받아갖고 이 업무 수행에 그 월급을 지급하는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둘 다 배상 책임이 있게 돼요. 따라서 2번도 맞고, 그지? 3번도 똑같아. 3번도 그런 얘기야. 뭐가 같지? 3번은 이거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돼. 우리 아까 그런 사례 공부했지. 국가가 설치한 도로, 국도야.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 관리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다 사고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도 책임자, 배상 책임자.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자. 둘 다 배상 책임을 져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한테
선택을 당하겠지. 국가가 책임지든 지자체가 청구를 당하든 배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지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야. 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만약에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갔잖아? 그러면 지자체는 야, 나만 배상 책임지는 거 억울해. 응? 국가도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배상해준 돈의 뭐 50%는 국가 니네가 물어줘. 뭐 이러고 지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주 끝에 배상을 해주고 나서 셋째 주 끝에 어떻게 돼? 두 번째 주로 보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고, 응? 근데 어느 한쪽이 배상을 해주고 난다면은 이제 행정 조직 내부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에 누가 더 잘못을 했네 해가지고 배상해준 돈 몇십 프로는 우리한테 물어줘야 돼. 뭐 이러고 이제 그렇게 싸워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네, 문제 없는 거고. 그러면 3번까지 하니까 4번이 답이네. 그렇죠? 예.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예. 자, 첫째 국가배상법 6조 2항의 규정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와 도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므로 예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이 되게 어렵지? 이 3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자, 말하자면 국가의 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다가 사고 났다. 그럼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고 배상을 받아갔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니네 국가도 니네 어느 정도 잘못했으니까 뭐 물어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물어내야 되는데 책임이 있으면 국가도. 근데 여기에 4항의 국가배상법 6조 2항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 셋째 줄에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아까 내가 든 사례로 지자체가 청구를 받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졌어. 그러니까 국가한테 좀 얼마 물어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못 물어내 이런 식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말이 셋째 줄이지, 그지? 응? 단지 국가배상법 6조 2항의 규정은 이거 조직 내부에서 지네들끼리 서로 이제 누가 뭐 더 잘못했네 따져서 나눠서 부담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조항일 뿐이라는 거야. 6조 2항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배상 책임 없어 하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 야, 순경 시험이라 교묘하다. 응? 2번은 반대로 써놔서 그래.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자, 셋째 줄에 보면 원래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국가가 아니에요. 신호기 설치 사무는 신호기 설치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그러니까 셋째 그때 국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배상 책임자야. 다만 국가는 어떻게 돼? 그 신호기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말하자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국가하고 넷째 줄 앞머리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응? 원래 그 신호기 설치 관리의 사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배상 책임자이고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빨리 읽다 보면 둘 다 배상 책임진다. 그러니까 일단 맞는다고 넘어갔는데 그 국가와 지자체가 왜 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2번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40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야. 헌법 23조 3항 이렇게 써놓고 물어보기는 이제 뭐 그랬지만 일단 1번 지문은 거의 여러분 시험에서 안 쓰는 겁니다. 원래 이제 법주문인데 우리 아까 이런 거죠.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가 무슨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기 전에 무슨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익적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업은 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 사업 시행자가 말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땅 같은 걸 이제 강제로 박탈할 수용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이렇게 개인 재산을 박탈할 권한을 부여받는 공익사업 시행자라고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승인회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정도만 읽고 지나가고요. 2번은 이제 대본 판례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대. 그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됐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상실한. 이게 중요해. 처음에는 의지나 능력이 있다 해서 사업 인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다면 얘는 이제 공익사업 시행 못하도록 해야 돼. 근데도 계속해서 수용권 행사한다는 건 이제 개인 재산 박탈하는 거지. 이거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는 수용권이라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면 자, 2번 맞고 3번 뭐라고 그랬어? 키워드 딱딱 연결하면 나오네. 정당한 보상 이꼬로 둘째 줄에 완전 보상 의미. 맞지? 근데 완전 보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거 뭐 있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 오른 거, 즉 개발 이익 빼죠? 그 빼는 거 정당한 보상해야 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거로 안 봅니다. 근데 헌법에 어긋난대. 그치? 그리고 이 둘째 줄까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라. 땅값 보상할 때 실제 거래되고 있는 땅값으로 보상금 안 주고 정부에서 연초에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줄여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금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아까 그런 얘기했지. 자, 아까 내가 얘기했어. A 땅 원래 연초에 정부가 매긴 땅값은 100원이야. 근데 여기 막 시청 옮겨온다고 소문이 나면서 500원으로 올랐어. 진짜로 시청이 여기 옮겨온다. 확정 나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이거 실제 시세 500원으로 보상 안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 정부가 A 땅값 매겨놓은 게 100원. 근데 소문이 나서 시청 옮겨온다고 소문이 나서 5월 달에 500원으로 올랐어. 그리고 8월 달에 진짜로 확정이 됐어. 여기 시청이 옮겨온다고 여기 확정이 됐어. 그러면 8월 달이 된 시점에서 500에서 6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때 600원 가격으로 보상 안 해준다고. 왜? 600원 가격으로 보상해주면 A는 자기 노력 아무것도 없이 시청 옮기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이 땅값 엄청 오른 거. 이거 불러서도 그대로 챙겨가잖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무시. 8월 달에 사업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업 확정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에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 100원에다가 플러스 이 사이에 물가 상승률 약간 알파하는 게 있어요. 알파에서 보상금 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주는 건 바로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값 오른 거 이거는 보상금에서 빼기 위한 목적이에요. 보상금 산정에서. 그래서 아까 논리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보상금 산정에서 뺀다. 그 빼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개발 이익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X. 자, 4번은 처음 나온 판결이고 앞으로도 많이 안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첫째 줄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를 통해 이 말은 이제 공익사업 한다고 발표가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사업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말하면 가게에 새 들어 사는 사람 임대해서 임차인이
그 말하자면 그 재개발 구역 내에 그 가게 임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다 철거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임차물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능을 제한받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차인에게 공익사업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장사 못하게 됐잖아. 그거 손실 보상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근데 이 보상금 되게 조금 줘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옛날 저희 용산 그 참사나고 그런 거예요. 그 가게 임차인들 자기네 그 가게 처음에 그 가게 얻을 때는 막 권리금이라고 엄청 주고 응? 들어와서 또 장사해서 일궜는데 보상금 그런 거 권리금 전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수십 년 거기 일궈놓은 것도 전혀 인정 안 하고 그냥 뭐 조금밖에 이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올라가서 막 시위한 거지. 그걸 무리하게 강제 진압하다가 사고가 나고 했습니다. 그 소위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참사 사건이라는 게 있죠. 자 문제 없고 3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41번, 42번은 이제 소방지계였는데 다 손해배상을 여기는 소방지계에서는 손해배상을 두 문제나 내고 같은 해에 43번에 보면 또 이것도 손해배상이야. 같은 시험 문제에서 무슨 손해배상을 이렇게 세 문제나 내냐? 그죠? 자, 41번 보니까 틀린 거 1번 새로 나왔다. 자, 거기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법이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배상은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긴 하는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우선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그 배상 책임 요건은 국가배상법에 우선 적용. 일단 뭐 그렇게 간단히만 알아보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거기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고 나왔지? 그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가? 아까 읽었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는 것 외에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제한한 거 있지? 근데 그거 학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 헌법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규정이다. 응? 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받고 위헌 판정해달라고 쓰져받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헌법에 있는 규정들은 다 똑같다고 그 효력이 똑같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거를 위헌이라고 판정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없다. 이래서 국가배상법의 아까 그랬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헌법에 똑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가배상법 헌법에 있는 이상 위헌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없이 합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 그랬다. 왜? 헌법에 똑같이 규정이 있으니까. 응?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요. 3번 나왔던 거 또 냈네. 둘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두째 줄에 위자료 청구권. 응? 위자료 청구권하면 뭐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죠. 자, 원래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이런 정신적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딱 그거만 있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하라. 하지만 이거는 규정이 없더라도 거기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잘못해가지고 손해난 거에는 그렇게 위자료 배상하는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게 그건 똑같이 인정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위자료 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나오면 다 인정된다. 응?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 그냥 인정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포함된다.
응? 인정된다. 자, 정답은 3번 너무 쉬웠고 42번은 틀린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진다고 명시해놨고, 근데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로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배상 책임진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법 자체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랬지? 그거 말한 거잖아.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이 명시적 규정은 없다. 판례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의 중과실일 때. 맞고 2번. 자, 2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각종 증명서를 위조. 자, 공무원증 위조. 응? 두 번째 줄은 공무원증 위조가 키워드야. 그러면 이 사안을 얘기해 보면, 자, 어떤 진짜 신분도 공무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도 다른 공무원들에 관한 증명서 뭐 이런 인사 업무 다루는 공무원이야 원래가. 근데 이 공무원이 어느 날 다른 공무원들의 무슨 그 서류를 다 지가 위조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기가 대출 받는 거 다 보증 섰다 하는 거야. 위조해 갖고 와서 은행으로부터 거액 대출 받았고 날랐어. 그래갖고 은행이 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은행이 이제 피해를 봤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 근데 국가가 뭐라 그래? 야, 이 공무원이 위조하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논리가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냐 아니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실제는 위조하는 행위니까 직무집행행위에 실제는 안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이 사람, 이 공무원 원래 맨날 이 공무원 이 서류 이거 담당 발급하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렇게 발급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외관상 이건 직무집행행위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공무원증 위조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안 속하지만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 그래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안 된다. X.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인과관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바로 그거와 관련된 판례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거냐. 문제는 이제 봐. 3번을 보면 군대 교도소, 응? 군대 영창이지. 응? 군 교동소에 수감되어 있던 군인들이 탈주를 한 거야. 응? 민간인을 상대로 막 강도살인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응?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뭘 주장하는 거야? 아니 군대 영창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영창 소홀히 관리해가지고 탈주한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민간인 강도 범죄 당했으니까 국가라 배상하라고 청구했어. 응? 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그거는 인정됐어. 이 군대 그 영창 이 관리자들이 영창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인정. 그로 인해서 영창 관리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탈주자들이 생겼고 민간인 범죄 저질러서 피해 생긴 거 원인 결과관계 있다고 인정. 그래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응? 그래서 자 여기 군 교도소 또는 군 영창에서 탈주했다고 나옵니다. 원래 판결문은 영창이라고 했어요. 군 영창. 응? 군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 이 단어 딱 뜨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이외에는 없어요. 군대 영창 내지 교도소 나오는 이 문장은 이것밖에 없어. 손해배상. 응? 그럼 뭐 했다고? 인과관계 인정했다. 국가는 배상해야된다고 판결했다. 근데 요거 하면서 또 대조적으로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군 병원. 군 병원이 똑같아요. 군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군인들이 군 병원을
도망 나가가지고 민간인 상대로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는 이 군 병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하고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이건 인과관계를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응? 완전히 정반대 사례야.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요 단어 여기는 지금 뭐야? 군 교도소, 군 영창이지. 영창 사건은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근데 군 병원에서 탈주했어 군인. 이번에 있던 군인이 실효나 봤지 왜 탈주하는지 모르겠어. 탈주해서 민간인 상대 범죄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어. 그 두 개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공부하세요. 3번 맞고. 그 다음에 이 4번 지문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네. 요거는 일단 출발점이 뭐냐면 아까 그거 있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해도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는 거 외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못한다고 돼 있잖아.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뭐 공동 불법 행위 이런 말 나오지? 공동불. 그래서 이런 사건이야. 자 민간인. 네. 자 민간인 A라고 하자. 민간인 A 운전해서 가고 있어. 응? 그다음에 군인도 군인 B, 군인 C 군용 차량 몰고 군 업무 수행차 운전하고 있어. 근데 얘 운전병 민간인 A 양쪽 모두 잘못. 그래갖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응? 얘네 둘이 공동으로 가해자야. 응? 얘가 피해자야. 군인 C가 피해자. 응? 근데 이 군인 C는 뭐 한 거지 지금? 군 업무를 수행하다가 군인이면서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그러면 이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 군인 C는 이 군인 B의 잘못으로 운전병 군인 B의 잘못으로 사망했는데 이 군인 C는 군인 B가 잘못해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국가한테 배상 청구 안 되고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 돼. 그지? 응? 이 보상금은 가해 군인 B가 잘못해서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별도로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금이에요. 그죠? 손해배상 대신에. 그죠? 이렇게. 그러나 민간인이 또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군인 유족 측은 민간인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응? 예를 들어 피해가 사망했다 해서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자. 그지? 1억 전부를 배상해라 청구했어. 그랬더니 민간인 가해자가 1억 배상을 다 해줬어요. 응? 배상을 하고 난 뒤에 민간인이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니다. 응? 피해 1억이 생겼는데 이 중에 이 민간인 자기는 60%만 잘못했다. 그리고 이 운전병 가해 군인 B가 40% 잘못했다. 응? 그러면 총 피해 1억 중에 민간인 내가 잘못해서 발생시킨 부분은 60%니까 6천만 원만큼만 내가 잘못한 거다. 근데 민간인은 가해 군인이 잘못한 것까지 다 1억을 전부 배상을 해준 거야. 1억을 다 배상하라고 요구하니까 다 해줬어. 그러고 난 뒤에 민간인은 뭐야? 이 가해 군인이 잘못한 40% 4천만 원 부분도 내가 배상을 해줬으니 그거는 가해 군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내가 배상을 해줬으니 나한테 4천만 원 달라 이거야. 민간인이. 응? 4천만 원 달라고 청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국가는 이거 줘야 되냐 이거지. 4천만 원. 응?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안 줘도 된대. 대법원은 안 줘도 된대. 그러면서 야 민간인 너는 이 피해 군인 유족 측으로부터 피해액 전액 1억 배상해달라고 청구 들어왔어도 민간인 너는 네가 60%만큼만 잘못했으니까 너는 6천만 원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거면 되는 거야. 왜 6천만 원만 배상해 주지? 왜 네가 책임지지도 않을 가해 군인이 잘못한 40% 4천만 원까지 네가 왜 배상해 주고 난리야?
네가 알아서 한 거야. 이런 거야. 응? 그거 못 물어줘. 국가는 이게 4천만 원 못 물어준다는 거야. 응? 그게 판결의 골자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의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가해 군인이 잘못한 40% 4천만 원만큼을 민간인한테 4천만 원을 주면 어떻게 돼?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이 1억을 다 배상받았는데 1억 중에 민간인한테 6천만 원,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4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거잖아. 응? 그럼 총 다 받은 건데. 그러면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서 국가는 요 경로를 통해서 4천만 원 배상해줬고 또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을 또 줬는데 이 보상금이 바로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대용으로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보상금도 받고 또 이쪽 경로를 통해서 4천만 원 또 받으니까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지. 자, 어쨌든 시험 문제. 두 번째 줄. 그럼 민간인과 가해 군인이 공동으로 잘못해가지고 또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 공동으로 잘못한 민간인은 두 번째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손해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다.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즉 민간인은 자기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응? 자기가 잘못한 정도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응? 그죠? 그러면 4번 문장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전부 배상할 책임이 민간인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만큼에 해당하는 정도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응? 맞죠?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하면 이 민간인은 지 잘못한 비율 60%만큼만 배상을 얘가 1억을 배상하라고 다 청구했어도 6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가 멋대로 4천만 원까지도 더 배상을 해놓고 국가한테 4천만 원 물어달라고 하는 건 구상권 행사하는 건 안 된다. 응?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43번은 틀린 거 올라라. 자, 여러분 1번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 이제 옹벽이 나와. 옹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도로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도로 내면 여기 막 이런데 벽 쌓는 거잖아. 이게 무너지지 않게, 그지? 옹벽 공사. 그런데 이거 이제 길 만들고 하면서 여기다 옹벽 공사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완성이 됐대요, 안 됐대요?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또 결정적으로 두 번째 끝에 일반 공중은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대요. 공사 중이어서 완성이 안 돼 있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결론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 아직 된 걸까 아닐 거가 아직 안 됐어요. 응? 영조물이 해당이 되려면 공익 목적에 제공이 되고 있어야 돼요. 즉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되고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제공이 안 되고 있다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국가배상 5조가. 자, 이거 나오면 맨날 영조물에 해당이 된다고 받느냐 아니냐 묻는 거야. 응? 아직 완성 안 됐죠?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 아직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아까 공부했지. 김포공항 나오고 공항에서 소금 피해 엄청 내는데 공항 이용객이 아닌 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금 피해를 내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통 기준으로 참고 견딜 기준을 넘는다면 국가는 그 소금 피해에 대해서 뭐야?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것도 공항의 설치 관리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로 보는 겁니다. 응? 5.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4번 먼저 4번의 키워드는 무슨 단어 나왔지? 재정사정. 재정사정이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 재정사정 쉬운 말로 바꾸면 아까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지? 예산부족.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정사정.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안전성 갖추지 못했다 하는 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이게 뭐야? 그 말이 뭐냐면 뭐 안전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없어서 안전성을
충분히 못 갖췄다 이런 거 참작해 주는 건 되는데 안전성 그러면 그렇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참작해 줄 수는 있어도 끝에 보면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응?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안전성을 돈이 없으니까 뭐 시설 보수를 제대로 못 하고 해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좀 그 수준을 좀 낮춰 잡아줄 수는 있어도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정 사정이라는 게 예산 부족이다. 응? 이거로 면책 사유는 안 된다. 3번은 자 여러분 첫째 줄 딱 보면 가변차로 첫째 끝에 모순되는 신호 이런 단어 딱 넣어. 응?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런 사고란 말이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중앙선이야. 여기 중앙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중앙선이니까 이쪽으로 진행하고 또 이쪽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쪽 도로의 이쪽 구간이 완전히 출퇴근 시간에 완전히 교통 지옥이야. 출근 시간대는 여기 차가 꽉 차고 꼼짝도 못해. 응? 반대로 퇴근 시간대 되면 이쪽은 안 사는데 이쪽이 또 꽉 차서 못 움직여. 아 이거 좀 도로를 좀 활용을 좀 잘하자. 응?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아침에 출근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 요 사이는 차선을 3개를 원래는 2개잖아. 이쪽으로 가는 차선. 이쪽 차선도 출근하는 차량 쪽에 차선을 주자.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아침 출근 시간 때 이쪽이 임시로 중앙선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퇴근 시간 때는 이쪽에 이제 3개 차선이 퇴근 차량에게 주는 거지. 임시로 중앙선이 퇴근 시간 때는 이쪽까지 오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을 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신호등 설치해놨어요. 여기 신호등, 여기 신호등, 여기 신호. 자, 이쪽은 아침에 이 시간대 어떻게 돼? 여기다 파란색 불 다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 진행하라 이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이 아침 출근 시간이라면 여기는 무슨 불이 들어와야 돼 여기? 빨간 불 들어와야죠. 빨간 불. 저 반대편 교통 막히는 구간 저 끝쪽에는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쪽으로 차들이 진입 안 할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이제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별로 이렇게 신호등을 해서 차로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게 가변 차로제야. 응?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 신호등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 사고 나는 건 뻔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 신호기 설치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원래 이 정해진 전압보다 낮게 저전압이 흐르면 오작동이 난다는 거야. 응? 이거 실험 결과 다 오작동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경찰이. 근데도 설치를 했어요. 이거 신호기 오작동 나서 사고 날 우려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전압이 낮게 흐르면서 오작동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란색 불이 다 들어왔어. 아침에 출근 시간대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파란 불이 들어와 버린 거야. 차들이 이리 들어와 버리지. 들어오니까 이쪽은 또 이쪽에 파란 불이 있으니까 이리 가고 사고 나는 거죠. 응?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신호기 설치에 하자가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그때 경찰의 주장은 이거 지금 기술 수준으로 못 고치는 거다. 이거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못 고치는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법원은 뭐야? 아니 그러면 이거 오작동 나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 알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못 고치는 걸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설치해 놨잖냐? 응? 그렇다면 이거 신호기 설치에 하자했다. 그로 인한 사고니까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나온 사례입니다. 응? 그래서 자 제목 딱 보는 순간 뭐야? 가변차로 딱 얘기 나오면 끝난 거야. 사건 하나니까 가변차로 첫째 모순되는 신호 들어와서 사고 났다.
근데 국가 측은 현재 기술 수준상 못 고치는 거다, 부득이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렇다면 이거 오작동이나 사고 날 가능성이 거 다 있는 거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설치했다면 이거는 신호기 설치 관리에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봐야 되는 거다. 따라서 셋째 줄은 뭐야?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니다. 응? 그러므로 영조물의 하자 인정된다 이겁니다. 하자 있다고 인정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자 인정된 거야. 그래서 배상해라 하고 판결 나온 거야. 3번.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44번은 역시 손해배상. 상대적으로 손실보상보다 손해배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익숙하다. 자, 44번은 너무 쉽다. 이거 작년도 국가직인데 여러분들 다 맞았을 것 같아. 응? 1번 어때? 공무원이 뭐 법 해석이 어렵고 뭐 학설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사정도 없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을 못 갖추고 법 해석 잘못해서 위법하게 했다면 과실 있다. 법률 전문가 아니라도 과실 있다. 근데 그지 같은 말로 썼네.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다는 말이지. 이게 원래 판결문이야.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있다는 말. 과실 인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직무의 범위에 사경제적 작용이 포함돼 안 돼? 안 된다. 포함된다 그랬잖아. 틀렸고. 3번 가해 공무원 특정해야 돼요? 아니라 그랬지? 틀렸고. 4번이 답이지 뭐. 응? 아니야. 1번이 답이지 1번. 응? 옳은 거고. 4번은 왜 틀렸어? 자, 그러면 이거지. 구상권 얘기 나오는데 피해자가 국가한테,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기는 당연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한 거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도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해서 받아간 거야. 그럼 국가는 공무원한테 물어내 할 수 있어요. 법 규정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반드시 물어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응? 그리고 물어내라고 할 때도 너 배상해 준 돈 전부 다 물어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국가가 공무원이 업무 처리할 때 뭐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해줬느냐, 뭐 여러 가지 저 업무 수행한 상황, 또 상대방 국민의 어떤 태도,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보고 이 공무원에게 이거 다 물어내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그런 정도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도 뭔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준 게 있으니까 그 중에 반만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상황 따라서 반환 청구에 대한 액수를 적정하게 해야지 무조건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에 항상 전액에 대해서 물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응? 여기서 X가 됐어요. 자,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45번, 자, 여러분이 작년에 봤으면 이게 인천시 지원해서 봤으면 이 45번 풀었을 거야, 그죠? 자, 틀린 거 그러래. 자, 1번을 보면 키워드가 첫째 줄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공무원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자와 둘째 줄 보면 셋째 줄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오죠. 어쨌든 비용 부담자 얘기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내지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가 똑같지 않을 때는 중요한 단어 밑줄 넷째 줄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응?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가 도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배상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지?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그러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즉 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 자도가 원래 배상 책임이 있고, 영조물을 설치 관리를 맡아하는 자가 원래 배상 책임이 있는데 거기다 비용을 또 별도로 부담하는 자가 있으면 비용 부담하는 자도 또 배상 책임이 있다. 둘 다. 응? 그래서 1번. 따라서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자, 2번은 자, 키워드는 상당히 인과관계입니다. 둘째 줄에. 응?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만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셋째 줄에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문제였고요. 그리고 셋째 줄은 전해됐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래야 그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거라든지 행정조직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라면 그 공무원의 의무를 부여한 법 규정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문장이 두 문제가 있어요. 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응? 그다음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최소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인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해서 발생한 손해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맞고요. 3번은 키워드는 공공의 영조물에 두째 줄 끝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 무슨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물만이 아니라 그런 권리는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응? 이거는 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이제 오늘처럼 뭐 비가 많이 왔다, 그지? 그러면 어느 동네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 큰 물웅덩이가 있어. 물이 이렇게 있어. 응? 근데 이거 뭐 시 땅도 아니야. 시 땅도 아니지만 이거 막 이렇게 이제 동네에 이런 게 있어갖고 그 애들이 이게 어린애들이 여기 빠져서 사고 날 가능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거 안전 관리를 해야 돼. 여기 뭐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시 땅도 아니고, 이런 시의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시가 뭐 이렇게 그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이거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시도 배상 책임이 있어. 관리 소홀로. 응? 그래서 사실상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가 맡아하고 있는 경우도 법적 권리는 없어도 그것도 공공의 영조물로 봐서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무슨 단어가 고의 또는 중과실, 둘째 줄에 경과실. 다 아는 얘기지? 응? 다음에 이렇게 3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46번은 손실보상 문제네요. 손실보상. 이건 조금 환매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환매권을 묻는 건 구급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사실은. 국무원 시험에서 좀 약간 또라이 짓을 한 것 같아. 응? 이거는 7급 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응? 환매권은 여러분들 일반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안 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환매 내지 환매 나오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사법관계로 봐라. 응? 환매에서 맺은 계약 사법상 계약이고, 뭐 환매할 때 돈 더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환매 증감 소송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했는데,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다 사법관계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로 보는 게 판례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면 돼요. 이거는 구급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응? 이상하게 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47번 보세요. 틀린 거. 자, 1번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수행,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응? 문제 없고요. 2번은 역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로 손해나게 했을 때는 설치 관리를 맡아하는 국가 지자체 배상해야 된다. 두 번째 끝에 이때도 군인 군무원
직무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 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응? 근데 이번에 끝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응?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국가법에서 2조에 이제 정해진 건데 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응? 그래서 2번 X고 3번은 공무원한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대. 그러면 두 가지잖아.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청구받으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아갔으면 국가는 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지? 응. 그 다음에 4번은 원래의 법조항. 군인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다. 그럼 법에서 다른 법에서 별도로 보상받게 돼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응? 이게 이제 원래 국가에서 법조항. 다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지?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받게 돼 있어도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먼저 받지 않고 청구해서 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청구하면 이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8번은 또 야, 이 군무원 시험은 또 잘 안 나오던 건데 48번은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공법상의 결과제거 청구권. 응? 이게 뭐냐면 행정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한 상태 원상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말해도 돼. 결과제거 청구권, 위법하게 된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응?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지. 자, 내가 세금을 부과받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이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내 자동차 압류해 갔어. 응? 세금 안 낸다고 내 재산 압류해 갔어요. 근데 내가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었다 해서 소송으로 싸워서 내가 이겼어.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었으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결 나왔어.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 원래가 취소되면 그 위법한 세금 부과에 의해서 재산 압류했던 것도 역시 이제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돼서 내 압류해간 자동차 돌려줘야 돼 나한테. 근데 안 돌려줘. 이 안 돌려주고 있는 상태가 위법한 결과 상태예요. 그래서 나 원래대로 내 자동차 돌려달라. 이게 결과적으로 청구권이에요. 응? 그래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서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이제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응? 자, 틀린 거 고르라는데 결과제거 청구권은 돈으로 물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물어달라는 건 손해배상이죠. 이 결과제거는 돈으로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원상회복. 근데 1번 뭐라고 썼어? 응? 결과제거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공무원의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는 손해다?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응? 위법한 그러니까 거기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이게 X고 공무원의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결과 상태입니다. 응?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해달라. 즉 원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 우리가 단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와서 내 차 문짝 찌그러뜨려 놨어. 다른 차가 와서 박았어. 찌그러뜨려 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거 내가 수리할 테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와서 수리할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수리하고 수리비 일만큼 들었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건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 손해배상으로. 근데 그거 말고 어떻게 돼? 이거 원래 원상태로 해놓으세요. 그지? 원상회복. 그럼 그 사람이 내 차를 뭐 어디 가서 자기가 아는 공업사 가서 뭐 이렇게 펴갖고 원상태로 해갖고 올 수도 있죠. 나는 우리가 단적인 얘가 원래대로 해놓든지 돈으로 물어주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이런 위법한 어떤 상태가 생겼을 때 국민도 무조건 돈으로 물어달라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해놓으라. 응? 원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제거 청구권이에요. 자, 2번은
우리 행정작용 중에 권력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은 비권력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응? 비권력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위법한 상태도 역시 결과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그리고 3번 원상회복이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돼. 원상회복이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때? 응? 내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림을 압류해 가서 내 집에 있던 그림을, 근데 그 그림 압류해 가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거기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 그럼 내 그림도 다 탔어. 근데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원상회복 해놓으라고? 불가능한 걸 해놓으라는 얘기밖에.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돈으로 배상받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거래야 원상회복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너무 당연해. 피해자도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진데 피해자 측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 상대방의 잘못 정도 따져서 또 원상회복 제한되거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네. 뭐 상대방 또 잘못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결과적인 청구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응? 이거 뭐 한 10년 전에, 10년 이상 전에 나오다가 요새는 한물 가서 안 내는데 네, 참 오랜만에 했습니다. 자, 49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자, 49번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래. 1번 아까 나왔었다. 완전 무결을 요구합니까? 완전 무결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해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 정도를 요구하는 거지 완전 무결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응?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 못했다. 그럼 무조건 다 배상해야 되게. X. 그 다음에 2번은 자, 행정기관이 계획 짜는 거에서 정한 무슨 계획 뭐 홍수량 및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 관리? 그러면 이거 뭐 저 홍수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안전 제방을 쌓고 뭐 이런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3번은 첫째 줄 끝에 이용자에게, 그 다음에 뭐야? 순경시험이지? 에이. 첫째 줄에는 이용자가 맞아요. 그런데 셋째 줄에 또 이용자 나오죠? 그 셋째 줄 이용자가 틀린 거야. 그 셋째 줄에는 이용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3자. 아, 순경시험에 이 얍삽한 특성은 참 찌질하게 내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슨 예를 들어 공항을 예를 들어 김포공항. 그러면 첫째 줄에서 말하는 이용자는 공항 승객들, 공항 이용객들에게 공항 시설이 이제 관리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히는 경우, 그것도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이고, 그 다음에 공항 이용객은 아니지만 김포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죠? 과도한 소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도 공항의 설치 관리의 하자다. 그로 인해 소음 피해 배상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런 취지라. 그래서 앞에 판결문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만이 아니고 공항 시설 때문에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공항의 설치 관리에 하자에 해당됩니다. 이걸 말하는 이게 판결이거든. 그래서 셋째 줄에 이용자만 제3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참 판결문 중에 고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후지게. 예, 그 다음에 첫째 줄 4번 문장 보면 아까 또 나왔던 거랑 비슷하다. 야, 공항 근처에 가서 살면 소음 피해 크대 다 알아. 근데 첫째 줄 보니까 위험이 뭐냐면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 가면 소음 피해가 좀 크다는 거 알고 있어. 이사 가는 사람. 위험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 웬만한 소음 피해는 나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다 감수하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 가서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나는 다 감수하겠다고 들어갔단 말이야. 이 사람 그 공항 근처로 이사 갔다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마지막 줄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는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 면책될 수 있단 말이야. 응?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응? 다 그 사람은 다 감수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응? 그래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라면, 그죠? 아까 한번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을 했지? 자, 쉬었다 합시다.